단체 협약은 이제 노동조합하고 이제 사용자 간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만드는 법이잖아요. 이 회사는 단협을 이제 노동조합과 단협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단협에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단협을 체결하자, 교섭을 하자고 했을 때 그거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단협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사용자는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협에 이런 전환 배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법률상 없다 하더라도 더 이제 폭넓은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저희 네이버즈의 공동성명의 절친, 법무법인 5월의 손명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전환 배치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잡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 직면하면은 이제 저희 같은 저희 공동성명의 친구, 저희 법무법인이 조력을 다하고, 다만 우리 조합원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될지를 좀 더 주력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전환 배치란 무엇인가, 회사의 인사명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회사의 전환 배치가 정당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이런 부당한 인사명령 혹은 전환 배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환 배치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실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느낌입니다. 사찰에 계신 장로님 모습인데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뚱맞은 곳에 이렇게 보내진 느낌일 겁니다. 전환 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 안에서 이제 조직 변경이라던가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전출 전적처럼 회사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같이 이런 IT 업계에서는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사나 아니면 물적 분할 이런 식으로 회사 자체의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형식의 전환 배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환 배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전직은 직종이나 직무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근은 근무하는 장소 자체가 변경되는 거죠. 전보는 맡은 보직, 직급은 아니고 이제 보직이 변경되는 건데, 이런 전직이나 전근, 전보는 이름이 좀 다를 뿐이지 법적인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가는 그런 전환 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전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파견 근무를 나가는 겁니다. 실제 이제 법무법인에서도 회사의 인사팀이나 법무팀으로 이제 변호사가 파견 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 소속은 법무법인이지만 이제 해당 기업에 가서 이제 그 기업에 있는 그 다른 팀원들하고 팀장들하고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은 조금은 다른 개념인데, 이건 아예 다른 기업으로 이제 적을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다른 기업으로 전적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에서 고용관계를 종료를 하고 새로운 법인에 이제 새롭게 근로관계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인사명령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서 근로자, 노동자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발령이 있는데, 대기발령이 굉장히 좀 애매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대기발령 말 그대로 일시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근로자의 사정일 수도 있고 회사의 사정일 수도 있는데, 일시적인 이유로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않게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의 어떤 금전거래나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돈을 가지고 제가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은 횡령이나 배임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계속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놔둬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잠시 멈추고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기 발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 발령은 이게 징계라고 보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려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기 발령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은 대기 발령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대기 발령이 3개월이나 혹은 6개월, 1년까지 가는 경우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사의 인사명령, 전환 배치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일단은 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많이 없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에는 딱 이 한 조항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3조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해고나 정직, 감봉 이런 것들은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내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런 경우에는
절차가 정당해야 되고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양정이 적정해야 됩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이 전직에 대해서는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권한이다. 그래서 업무상 필요가 있으면은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법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유효하다라고 해서 상당한 재량이라고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법률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상당한 재량이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가능한지 좀 가늠이 오시나요? 전혀 저는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사 이동이나 뭐 전환 배치 등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사장님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난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실제 객관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느냐를 먼저 따집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해당 근로자가 받을 생활상의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교량을 합니다.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해당 근로자하고 이제 지금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쪽 업무를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협의 절차를 거쳤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먼저 업무상 필요성은 이제 해당 배치, 현황 배치 변경의 필요성이 있느냐. 괜히 이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노조 활동을 한다고 해서 뭐 이런 이유, 이런저런 이제 주관적이나 자의적인 이유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 실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하고 왜 하필 그 인원인지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상 필요성은 실제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됩니다. 이게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법리들이라던가 법률상의 요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끼워 맞추겠죠. 이 업무상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은 보통은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던가 아니면은 그 근로자하고 전혀 어떤 사전에 어떤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나치게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제일 큰 거는 임금이겠죠. 임금 격차가 이제 있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출퇴근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무 장소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조합활동상의 이익까지 포함되는데 이 생활상의 불이익이라는 것은 뭐 경제적인 이익도 있고 이런 출퇴근적인 요소도 있고 뭐 정신적인 사회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의칙 위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얼마나 소통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회사에서 그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통보를 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데 당신이 거기 가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여러 차례 이제 같이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은 직무 교육도 이제 제공을 해주면서 성실하게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최근 판례에서는 이 신의칙 위반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는 않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요건을 순서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계약 그리고 취업규칙 단협에 이 전환 배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칠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이 근로계약은 이제 회사하고 내가 이제 맺는 계약이잖아요. 합의인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뭐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네이버 같은 좋은 회사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근로계약서를 주면서 여기에 서명을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조항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일단은 서명을 다 해야겠죠. 그래야지 입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근로계약서 자체는 사실 개별 노동자, 근로자 한 명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뭐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취업규칙을 봅시다. 취업규칙에 제 의견이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은 이제 회사 내부를 기울한 하나의 회사 법인데 이거는 사용자, 회사가 정합니다.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취업규칙의 내용에 대해서도 개별 노동자가 여기에 대해서 뭐 개입을 하거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체협약은 다릅니다. 단체협약은 이제 노동조합하고 이제 사용자 간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만드는 법이잖아요. 이 회사는 단협을 이제 노동조합과 단협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단협에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단협을 체결하자, 교섭을 하자고 했을 때
그거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단협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사용자는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협에 이런 전환 배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법률상 없다 하더라도 더 이제 폭넓은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협이나 이제 이런 취업규칙 근로계약상에 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되게 취약한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인사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저촉되거나 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 남용의 기준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얼마나 불이익이 큰지 이걸 교량을 하고 그 사이에서 그 얼마나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계약서에 이제 내 직무 내용이나 근로 장소가 특정된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네이버에서 어떤 직군의 연구직으로 일단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특정 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일한다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저를 뭐 코딩하는 업무라던가 아니면 총무부서로 발령을 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도 이제 근로계약상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 이제 그 내용상의 근무 장소나 직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이런 장소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직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근로계약서상의 이제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결국에는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얻는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저울질을 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나를 찾아와서 얼마나 이 인사명령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이동 체크리스트, 업무상 필요성,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임금 삭감이 있는가, 혹은 출퇴근이 얼마나 멀어지는가, 혹은 내가 조합원인데 혹은 노동조합의 간부인데 조합 사무실이 굉장히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역시 이거는 불이익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또 실제로 그 인사이동 관련해 가지고 내 의견을 얼마나 들었는지 또 실제 소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게 업무상 필요성은 뭐냐면은 실제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지를 변경해야 될 객관적인 필요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특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혹은 그 실제 업무랑 관련이 없는데 이 사람을 이제 부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퇴출하기 위해서 혹은 뭐 분사나 인사이동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거부를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이익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서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왜 하필 나인지, 왜 하필 그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이 돼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생활상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이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통근의 소요 시간, 노동의 강도, 뭐 임금 차이 등 이런 조건상의 이제 불이익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권을 받았는데 갑자기 춘천으로 보낸다던가. 근데 요즘에 춘천은 이제 출퇴근이 가능하긴 한데 아예 뭐 강원도라던가 부산이라던가 이런 나의 생활 영역이 다 서울에 있는데 부산이나 제주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에 장소로 이제 근무 장소를 변경시킨 경우에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다고 그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이제 대신에 사옥을 제공한다던가 아니면은 그에 해당하는 어떤 뭐 대상 조치, 뭐 수당의 어떤 추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상쇄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어요. 변경된 근로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과 경력 발휘의 기회, 뭐 이런 것들, 이 업무상, 직무상 불이익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총무 분야로 이제 전직이 되신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생활상의 불이익 자체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나치다, 과하다라고 해서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생산직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된 사례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인사명령이 적법하다라고 된 사례입니다. 마지막 요건이 이제 신입사상 협의 절차인데, 이제 사용자가 인사명령 등을 하면서 근로자 본인하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런 소통이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이제 부당하다라고 판단되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판례 경향은 업무상 필요성이 굉장히 크고 생활상 불이익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신입직상 협의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없는 것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이 부분들을 주되게 보고 그 과정에서 좀 윤활유 역할로 얼마나 협의를 했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나한테 아무런 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라고 해서 부당하다라고 보지는 않는 경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부당하죠. 제가 살면서 24시간 중에서 최초 8시간 3분의 1 이상을 회사에서 보냈는데,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사 당시에 하고 있던 업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저한테 아무런 소통도 없이 혹은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이 협의 절차는 그냥 그 절차일 뿐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많은 판례의 경향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단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근로계약서 자체에 인사이동에 대해서 나한테 미리 상의하지 않으면 혹은 저희 사전 동의가 없으면은 딴 데로 보낼 수 없다라는 규정을 넣으면 좋겠는데, 회사 그걸 안 해주겠죠. 처음에 입사할 때는 그런 규정이 없겠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바로 단체 협약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단협상에 이제 노동조합하고 사전 협의를 하게 한 경우, 그리고 사전 합의를 하게 한 경우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먼저 이 사례는 이제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노동조합하고 이제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할 때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참고해서 이제 회사가 인사명령을 상당한 재량으로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효력이 없다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실제 단협에서 이제 사전 합의 규정하고 협의를 구분해가지고 체결한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전 협의와는 달리 이제 노조 간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이제 사전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의견 듣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의견의 합치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인사권 행사할 때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된 경우에는 이 합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내가 여러 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혹은 징계의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그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실제 단협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 단협 내용을 보면은 전환 배치가 필요한 경우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굉장히 잘된 단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기존에 아까 방금 보셨던 단협을 이 내용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은 사전 협의나 최대한 반영한다 해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며 4개월 이내에 전환 배치를 완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협의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다가 아니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그 기간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이내에 딱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1년 이렇게 끌면서 대기 발령을 받거나 혹은 나의 어떤 직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전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위험들을 없앤 단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회사가 상황에 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변경된 단협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협 위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협으로 이제 우리가 인사명령이나 전환 배치에 대해서 이런 절차나 사유 등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규정을 해두면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32조를 보더라도 이제 분할 합병 혹은 이제 뭐 영업양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단협을 승계한다라거나 이제 조합과 미리 사전에 협의한다 혹은 합의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인수합병에서 우리의 근로 조건들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전환 배치를 당해서 이제 A라는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B라는 근무를 배정을 받고 근무 장소도 바뀌었어요. 근데 B라는 업무는 제가 하던 업무도 아니고 잘 못하는 업무예요. 처음 해보는 업무라서 굉장히 미숙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거 내가 B라는 업무를 이제 배당받은 거는 인사명령을 받은 건 부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 인사명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출근 안 하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이렇게 조언을 드려요. 일단은 그 해당 인사조치 혹은 전환 배치가 부당하다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송이나 아니면 구제 신청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해놓고 다만 출근은 하셔라. 왜냐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출근하지 않은 거는 아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도 무단 결근이라고 봐서 혹은 업무 지시 거부라고 봐서 징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일단은 출근을 해서 다투라는 방식으로 조언을 드리는데 실제 판례도 약간 나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환명령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면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여일 동안 무단 결근을 하고 한 거는 이제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부당한 그 인사 명령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전환 배치는 지나치게 부당해서 근로 제공 자체를 계속 이행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걸 바로 무단 결근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들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인사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게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들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한 다음에 다툴 땐 다투더라도 일단은 이제 당장 그 출근이라던가 이런 정도의 의무는 제공을 해야지 향후에 이제 뭐 그 더 심한 징계라든가 그런 위험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응했을 때 구제 절차는 일단 크게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먼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보시면은 지방노동위원회 진노위에 이제 부당 뭐 해고라든가 아니면 인사명령이 있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진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노위 판정 그리고 중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진노위로 가는 경우에는 진노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판정이 나오거든요. 그 진노위 자체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조사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빠른 기간 내에 그리고 별도의 설마 제가 지더라도 어떤 비용의 발생 없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게 너무나 회사하고 나와의 사이가 이제 첨예하게 엇갈린다. 그럴 경우에는 진노위, 중노위, 행정소송 1심, 2심, 3심 이렇게 더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그 회사와 나의 관계에 따라서 바로 민사소송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진노위 절차를 갈 것이냐 이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